네. 정인기 예, 의원님. 홍준표 후보 TV 토론 보면서 많은 분들 생각하셨을 텐데 어차피 이게 지금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울 줄 아는 이기는 방법을 아는 후보구나. 근데 이게 싸움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컨텐츠가 있고 그 컨텐츠가 일관되다.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하고 일관되다. 뭘로 일관되냐? 우파 가치로. 그래서 가령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무장평화, 힘을 갖춰 놔야 평화가 된다라는 그냥 말로만 하는 공허한 평화가 아니라는 우파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경제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 주머니 세금 뜯어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거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일관된 입장. 그리고 복지도 필요한 곳에 더 집중해서 하는 자등복지. 그다음에 동성애, 사형제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파 가치가 어떤 건지를 그것도 쉽게 얘기했다. 같이 얘기하면서 여기에 사실은 교수나 연구원, 목사님, 또 운동권 누나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의 별명 뭐였었죠?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어르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좋은 수식어가 있었잖아요. 수식어가 아니라 본질이 중에 여기서 말씀 잘못하면 어르신들 폄훼 발언되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단점은 문제하자면 이번 표현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앞에 1차, 2차 토론할 때는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국민들한테 저게 의도적이고 다분히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한테 동성애 반대하죠. 불시에 이렇게 묻는 이것도 그렇고 어제도 김정은 적폐 맞죠? 뭐 이런 것도 엊그제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아무튼 특유의 화법이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점은 없었네요, 그럼. 아니 근데 그게 표현 방식이 처음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좀 당혹스럽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네, 전 사실 오늘 토론 나오면서 이제 원래 대선 기간 내내 토론을 다니면 엄청나게 집중적 공격을 받고 다녔거든요. 그게 이제 좀 안 하실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많이 지금 덜 받는 편이에요. 덜 받는 편이죠. 그래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걱정을 많이 했죠.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좀 많은 걸 잘 보여주지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 말씀을 좀 받아서 하면 오히려 치열한 당내 경선이 후보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좀 자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자평은 가장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토론회 전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문제의식은 토론회로 끌고 가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 이게 유세 현장인지 토론회인지 이게 뭔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객관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어쨌든 1위 후보라서 예컨대 한 번 토론회 18회 정도 저희가 18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질문 받는 게 18회예요. 그럼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방어하기가 바쁜 시간의 토론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보여드릴 게 있었다. 이런 아쉬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준 토론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홍준표 후보 그 말씀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이 나온 분들 중에 가장 가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우리 정 대변인께서.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의외인 거지요. 그 가치라는 거는 그러면 저질의 가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신 TV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어저께 또 계속 새롭게 밝혀진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까 어르신에 대한 무슨 폄훼? 이분이 그 유세 현장에서 그저께입니다. 5월 2일 날 유세 현장에서 자기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고 부르고 자기 장인어른한테 자기 장인어른이 결혼에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감탱이라고 부르고 또 26년간 자기 집에 못 오게 하고 또 용돈을 장모한테 드리면서 나눴으면 한 푼이라도 나눴으면 안 주겠다. 이렇게 장모를 협박까지 하고 이런 거를 자랑 삼아 유세 현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또 보니까 지난 2월에 공무원 대상으로 공개 연설을 하실 때 강연을 하시는데 자기 옛날에 그 첫
미팅을 한 대학생이 자기를 퇴짜를 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여학생에 대해서 C 뭐뭐 XX 이렇게 쌍욕을 하셨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렇게 막말을 하는 분을 이 가치와 결부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잠깐만요. 여기 한 말씀 더 아니 들으시면 왜냐하면 같은 선상의 이야기라서 저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정영기 의원님이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우파 가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파를 하셨다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의 우파 가치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을 뿐더러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여자로서 여자들은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거고 여성은 그냥 흥분제 먹여서 강간해도 되는 대상쯤으로 여긴다든지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는 우파의 가치라는 게 이 마초 가치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현수막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기업이나 부자에게는 자유를 그다음에 서민에게는 기회를. 그런데 홍보가 얘기하시는 부자나 기업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 그거 다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갑질이라든지 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서민의 기회를 영세 기업이나 서민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고 그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홍 후보가 얘기하는 우파의 가치가 과연 이런 거라면 이게 우파인가? 저는 보시는 국민들이 이런 게 우파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구고 기득권자의 대변인인데 패륜이죠, 패륜. 정용기 의원님 반박 반론할 기회 드리고 요 문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골든 크로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지 그런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치를 이런 자꾸 거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아전이 이런 일수예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주제가 TV 토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TV 토론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여기에서 저기 하는 게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 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이런 거죠. 기업에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할 자유 그런 건데 기업이 갑질하는 거 다 뜯어 고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살려내려면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고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여기 와가지고 유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취지를 얘기한 거를 그거를 대기업과 재벌을 편들고 옹호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왜곡과 매도다. 그다음에 제가 어떤 게 우파 가치인지 모른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안보 면에서 그냥 말로 하는 평화, 구걸하는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무장 평화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거. 그리고 일자리 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금 더 걷어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거. 이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내가 보세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우파 가치 일관되게 사형제도도 동성애도 마찬가지. 동성애도 개인의 성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보수적인 우파적인 측면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우선하는 이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파 가치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TV 토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TV 토론 얘기 안 하고 TV 토론에서 일관된 우파 가치를 했고 결과로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았다.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할 얘기 다시 기회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안보 전문가인데 무장 평화론을 얘기하셔서 그게 TV 토론의 얘기입니다. 저는 그 무장 평화론을 얘기하는 간단하게만 논평하고 넘어가시죠. 왜냐면 이게 본 주제가 아니니까. 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기 할 얘기가 많아야지.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압축해 볼게요. 홍준표 후보의 무장 평화론은 민본이 없는 색깔에 의한 안보예요. 그게 무장이라고 하는데 공약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술핵 반입하고 제4군 창설. 나머지는 다른 후보도 다 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딱 2개 꼽으라면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건 많이들 다른 후보하고 식별이 안 되잖아요. 변별력 있는 것만 꼽아보면은 이게 무장 평화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전술핵하고 북한의 핵균형, 공포핵 균형을 맞추겠다 그러세요. 북한 핵은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전술핵은 재래식 무기를 보완하는 소형 핵무기예요. 그래 이게 어떻게 공포핵 균형입니까? 동량의 무기로 그 균형을 맞추는 걸 공포의 핵무기라고 한 냉전 개념입니다. 그리고
해병대하고 특전사는 전혀 다른 병종이에요. 하나는 간부 위주고 하나는 병사 위주예요. 예.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검증이 안 돼 있고 딱 한마디만. 그러다 보니까 주적 논란이라든가 칼빈스나우에서 한미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나 색깔이나 퍼포먼스 안 봅니다. 예. 같은 이치라면 저는 독도함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 반박할 수 있는데 진행에 협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논평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끝을 못 보는데 시청자분들이 보고 판단하라고 정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후보를 빼놓고 토론을 지켜보니 우리 후보를 빼놓고 이분이 대통령이 돼도 되겠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한 분씩. 이러면 이제 우리가 숫자 속이나 이렇게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그 너가 지지하는 후보 말고 다른 사람 뽑으라면 너 누구 뽑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토론에서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음 다 비우시고 우리 후보를 무조건 대통령 후보 감이야. 그리고 우리 후보를 빼놓고 한 명은 대통령 이쯤 부통령이 있다면 부통령쯤 할까요? 있다면 아,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저는 심상정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 그래서 예.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예.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극좌의 어떤 커뮤니즘이나 극우의 파시즘 예. 이걸 뺀 나머지는 어떤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 그 상황에 어떤 게 더 맞느냐, 그 주권자 국민들이 어떤 걸 택하느냐의 문제죠. 예. 근데 일관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좌파적인 해법, 시각, 이걸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섞였어요, 뭐 이게. 예, 근데 알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홍준표 후보는 우파적인 이런 건데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 이 대한민국에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돼서 안 되는 분 하고 간단하게. 안 되는 분요? 예. 저는 이래서 안 된다. 딱 한 문장으로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거하고 같은 이유로 예. 패권 세력에 의한 패권 정치하는 우리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고. 패권 봅니다. 정치. 자, 다음 강훈식 의원님. 저예요? 예. 굉장히 정영기 의원께서 전략적으로 말씀하셔서 예. 이렇게 하면 저희도 전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예. 저는 유승민 후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보수도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되죠. 국민들이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져서 예. 국민들에게 보수 세력에 대해서 새롭게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되려면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유의미한 투표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대선 안 되는 네, 후보. 뭐 저도 똑같이 전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지금 대통령 보궐선거 하는지 아직 모르는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그 후보만큼은 뽑지 말아야 된다고 누구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땅 대변인님. 예, 저는 원래 이제 심상정 후보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예. 진짜 일관되잖아요. 예, 말씀도 이제 조리 있게 제일 잘하시는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저희 후보 말고는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건 제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예. 이게 뭐 이념적으로 보면 우리하고는 좀 더 멀 수는 있어요. 차라리 민주당이 그 사이에 있고. 예. 그런데 이 통합의 정치의 면에서 보면 심상정 후보가 진보적이지만 훨씬 통합에 능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계속 자기 생각하고 다른 쪽을 패권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예.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심상정 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심상정 그쪽이 후보가 되는 낫다. 게 좋겠다. 안 될 후보는. 안 되는 후보는 같은 이유에서 예. 문재인 후보는 정말로 되면 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자, 생각을 했습니다. 패권 지적하셨어요? 진수 후보님. 저는 진수 후보님이 아니라 진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저도 심상정 후보 예. 들고 싶고요. 뭐 다른 이유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쳐놓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 나쁜 이미지. 아하. 이게 모든 여성 정치인으로 일반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100년 안에 여성 대통령 안 나온다면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심상정 후보를 뽑았고요. 예. 안 되는 후보는 뭐 우리 후보 빼놓고는 다 안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저는 홍준표 후보 예. 저는 뭐 공약이나 뭐 능력이나 이거 이전에 자질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심각한 자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헌법을 수호해야 될 그분하고 한당 오래 같이 하셨잖아요. 아니 헌법을 수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예. 있는 분이 헌재 판결 승복 안 하고요. 헌재에 대해서 능멸하는 얘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하시고 후보 유세하면서 버젓이 가짜 뉴스를 그냥 마구 이야기를 하시는, 이러면서 우파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짜 진정한 우파 입장에선 듣기 굉장히 거북하고요. 예. 좀 유권자들 헷갈리게 하실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외롭게 이 험한 바다에 외롭게 깃대처럼 서 있는 우리 유승민 후보께 우리가 아니라면 잘 되시라고 한 표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 딱 찍으셔야 돼요. 심상정 후보가 아니고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분이 가장 적합하다. 내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이왕 조금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해서 예. 너무 저건 그거는 의외인데요? 의외인데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홍준표 후보께서는 저희를 아니면은 뭐 심상정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 응답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대선 후보 과정에서 상처를 주셨습니다. 특히 그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이런 분들이 예. 저희 그 TV 토론 있고 나서 굉장히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문재인 후보한테도 같은 규탄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면은 정말 그건 이 시대의 대통령으로서는 아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대선 안 되는 후보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홍 후보님. 이런 얘기하기 참 쑥스러워요, 사실. 예. 예. 아니, 제가 어디 네거티브하게 생겼습니까? 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은 예. 여기 계신 분들의 내심의 의사를 솔직히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직 판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방송 많이 나갔지만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어요. 아니, 예. 네거티브 안 하실 것 같은 분이 그렇게 하니까 더 아프네.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좀 많은 걸 잘 보여주지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 말씀을 좀 받아서 하면 예. 오히려 치열한 당내 경선이 후보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 예. 이렇게 좀 자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자평은 가장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토론회 전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문제의식은 토론회로 끌고 가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 이 유세 현장인지, 토론회인지, 이게 뭔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객관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까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어쨌든 1위 후보라서, 예컨대 한 번 토론회 18회 정도 저희가, 18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질문 받는 게 18회예요. 그럼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방어하기가 바쁜 시간의 토론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보여드릴 게 있었다. 예. 이런 아쉬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준 토론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여기서 홍준표 후보 그 말씀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이 나온 분들 중에 가장 가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우리 정 대변인께서. 그런데 네. 정인기 예, 의원님. 홍준표 후보 TV 토론 보면서 많은 분들 생각하셨을 텐데 어차피 이게 지금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울 줄 아는 이기는 방법을 아는 후보구나. 근데 이게 싸움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컨텐츠가 있고 그 컨텐츠가 일관되다.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하고 일관되다. 뭘로 일관되냐? 우파 가치로. 그래서 가령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무장 평화, 힘을 갖춰 놔야 평화가 된다라는 예. 그냥 말로만 하는 공허한 평화가 아니라는 우파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경제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 주머니 세금 뜯어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거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일관된 입장. 예. 그리고 복지도 필요한 곳에 더 집중해서 하는 차등복지. 그다음에 동성애, 사형제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파 가치가 어떤 건지를 그것도 쉽게 얘기했다. 예. 같이 얘기하면서 여기에 사실은 교수나 연구원, 목사님, 또 운동권 누나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저 뽑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의 별명 뭐였었죠?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어르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앞에 좋은 수식어가 쪽이에요. 있었잖아요. 수라하는 분을 이 가치와 결부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잠깐만요. 기회를 여기 드릴게요. 한 말씀 더 아니 들으시면 왜냐하면 같은 선상의 이야기라서 저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네, 정영기 그럼 기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예.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우파 가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파를 하셨다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의 우파 가치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을 뿐더러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여자로서 여자들은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거고 여성은 그냥 흥분제 먹여서 강간해도 되는 대상쯤으로 여긴다든지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는 우파의 가치라는 게 이 마초 가치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현수막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기업이나 부자에게는 자유를, 그다음에 서민에게는 기회를. 그런데 홍보가 얘기하시는 부자나 기업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 그거 다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갑질이라든지 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서민의 기회를, 예. 영세 기업이나 서민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고 이율배반적이다. 그들의 예.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아니, 수식어가 아니라 본질이 중에 여기서 말씀 잘못하면 어르신들 폄훼 발언되니까 예. 조심들 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 이런 것들을 했다. 예, 그래서 단점은? 단점을 아쉬운 굳이하자면 이분 표현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앞에 1차, 2차 토론할 때는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어요. 예.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국민들한테 저게 의도적이고 다분히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한테 동성애 반대하죠. 불시에 이렇게 묻는 이것도 그렇고, 어제도 김정은 적폐 맞죠? 뭐 이런 것도 엊그제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아무튼 특유의 화법이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단점은 없었네요, 그럼. 아니 근데 아쉬운 그게 표현 방식이 처음에 좀 거칠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좀 당혹스럽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네, 전 사실 오늘 토론 나오면서 이제 원래 대선 기간 내내 토론을 다니면 예. 엄청나게 집중적 공격을 받고 다녔거든요. 예. 그게 이제 좀 안 하실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많이 지금 덜 받는 편이에요. 덜 받는 예. 편이죠. 그래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걱정을 많이 했죠. 문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의외인 거지요. 예. 그 가치라는 거는 그러면 저질의 가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신, TV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어저께 또 계속 새롭게 밝혀진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까 어르신에 대한 무슨 폄훼? 예. 이분이 그 유세 현장에서 그저께입니다. 5월 2일 날. 유세 현장에서 자기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고 부르고, 자기 장인어른한테 자기 장인어른이 결혼에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영감탱이라고 부르고 또 26년간 자기 집에 못 오게 하고 또 용돈을 장모한테 드리면서 나눠 쓰면은 한 푼이라도 나눠 쓰면 안 주겠다. 이렇게 장모를 협박까지 하고 이런 거를 자랑 삼아 유세 현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또 보니까 지난 2월에 공무원 대상으로 공개 연설을 하실 때 강연을 하시는데 자기 옛날에 그 첫 미팅을 한 대학생이 자기를 퇴짜를 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여학생에 대해서 C XX 이렇게 쌍욕을 하셨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렇게 막말